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6일 목요일입니다. 어젯밤 뉴욕장, 특히 뉴욕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골드 실버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골드뿐만이 아니라 전체 금융이 한번 거의 폭락 수준의 하락을 하는 그런 시황들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먼저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릴 것이, FOMC 의사를 오늘 새벽에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미리 공지를 해드렸어야 했는데, 그것을, 제가 깜빡하고 어제 방송에 공지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어제 방송에서 제가 그, 달러 인덱스나, 그 다음에 10년물 채권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한 이유 중에 하나도, 어제 FMC 12월 의사록이 어제 그 발표 공개가 되는데, 12월 달 FMC 회의가 굉장히 중요했죠. 테이퍼링의 일정,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양적 긴축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실질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연설에서 밝히는 부분과, 또 거기 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그 금융 환경, 시장 환경들을 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제가 어제 놓쳤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어제 FOMC 회의 의사록, 12월 FOMC 회의 의사록입니다.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돼서 상당히 시장이 크게 충격은 아니지만 크게 그러니까 긴장되는, 조금의 하락은, 일시적인 하락은 있습니다만은, 평균의 어떤 보다도 크게 하락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어, 양적 긴축이라는 내용이 담기면서 상당히 시장이 크게 움츠려드는 그런 시황이 연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제 시세, 국내 시세부터 먼저 점검하고 시황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지금 현재 국제 시세입니다. 1트로 용서당 1808불 32센트, 1g당 58불 14센트, 1kg당 58,138불 84센트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0만 2천원, 팔 때가 28만 3,50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1kg 소비자 값, 1kg 소비자 바,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 8,096만 5천원, 8,096만 5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는 1트로이 온스당 지금 현재 22불 76센트. 예.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760원, 팔 때가 3,16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03만 9천원, 103만 9천원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골드는 어제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실버는 소폭 하락하는 그런 어떤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3일장 가지고 간략하게 흐름을 좀 분석을 해보면, 어제 아시아장에서 출발해서 오히려 뉴욕장에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장 끝나고 나서 새벽 한 4시쯤에 그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거기에 양적 긴축이라는 내용이 담긴 거죠.
그러면서 바로 하락을 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 골드, 실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똑같은 어떤 형태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골드, 실버는 선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방을 했고요. 미증시는 거의 폭락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3%, 1.9% 이렇게, 나스닥은 어제 3%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의 폭락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인 흐름에서 골드와 실버 시황을 보면, 어쨌든 골드는 1800불대를 지켜냈습니다. 실버는 22불 72센트까지 하락을 했지만, 어쨌든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골드, 실버는 선방했다. 이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 증시는 거의 1.2%에서 3%까지 폭락 수준으로 하락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96.17로라 어제하고 거의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미국채 수익률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채 수익률이 1.703, 네, 1.703인데 어제 1.653이죠.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어제도 큰 폭으로 상승했죠. 오늘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금 테이퍼링에 관련된 부분, 금리 인상에 관련된 부분, 양적 긴축에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지금 금융권에 큰 타격을 줬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왔던 것이, 테이퍼링을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장, 골드, 실버는 나쁘지 않다. 그것이 금리 인상으로 가고 나면 상당히 시장이 충격파가 올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참고하시고요. 오늘 아침 원 환율이 1199원, 장중에는 1201원까지 상승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달러 인덱스는 보시면 거의 보합이다라고 하락을 좀 했지만 다시 반등을 했어요. 보합세고요. 실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하다가 급락을 했죠. 예, 어제 뉴욕장 끝나고 나서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유로화도 상승을 하다가 꺾이는, 비트코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바로 폭락을 해버렸죠. 거의 42,000불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43,700불대까지 조금 반등해 올라왔는데, 전반적인 시장이 그렇다. 그런데 골드는 요 정도 수준이 아니다. 예, 요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FOMC 회의록에 어제 공개가 되면서 왜 이렇게 급락을 했을까? 금융권에 큰 타격을 줬을까? 이것을 잠깐 분석을 해보면, 원래 테이퍼링은 전체적인 자금을 풀던 걸 서서히 줄여가는 이 형태, 이것을 테이퍼링이라고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테이퍼링이 끝나면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이 끝나면 양적 긴축을 합니다. 돈을 은행으로 다시 연준으로 다시 거두어 들이는 것이 양적 긴축입니다. 그런데 사실 FOMC 회의 끝나고 나서도 기자들 질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양적 긴축은 금리 인상보다도 더 극약 처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준에서 최후 보루로 삼고 있는 것이 양적 긴축입니다. 그러면은 순서가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양적 긴축으로 가는 이 순서를 밟아 올라가는데, 어제 FOMC 의사로 공개를 해보니까, 물론 회의 내용입니다. 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회의가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뭐냐? 테이퍼링을 3월 달에 끝나면서
금리 인상 전에 양적 긴축을 할 수 있다. 예. 최악의 경우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에 극약 처방을 할 수도 있다. 그것이 양적 긴축. 금리 인상 전에 양적 긴축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겁니다. 예. 그 금리 인상은 이미 FMC 회의 12월달 FMC 회의에서 2022년도에 3회, 2023년도에 3회에서 금리 인상 6회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 금리 인상하는 시기는 3월달에 테이퍼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5월달에 할 수도 있고 6월달에 할 수도 있고 6월달 하면 대체적인 전문들이 6월, 9월, 12월달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때로는 5월달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금리 인상 내용이 주로 공개가 됐고 많이 분석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양적 긴축을 회의 내용에는 3월달 테이퍼링이 끝나고 양적 긴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런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금리를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양적 긴축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먼저 할 수도 있다. 그거는 정말 극약 처방이다는 거죠. 독을 독으로 치유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테이퍼링을 줄인다는 얘기는 유동성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1차적인 어떤 금리로 인한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할 때 저금리에서 많은 돈이 풀렸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돈이 어느 정도 은행으로 다시 리턴이 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은 간단하게 연준에서 미국 국채를 장기 국채든 단기 국채든 국채를 잡고 돈을 풀었죠. 국채를 매입하면서 테이퍼링 자체가 그 국채를 매입하는 그 양을 줄여가서 3월 달에는 제로로 가겠다는 그게 테이퍼링이고 양적 긴축은 연준에서 사모은 국채를 다시 팔아가지고 시중에 있는 돈을 거둬들이는 그것을 갖다가 양적 긴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법론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3월달 테이퍼링이 끝나자마자 채권을 팔아서 돈을 거둬들이겠다. 금리 인상을 해서 일정 부분 그 돈을 은행으로 모아놔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준이 국채를 팔아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도에 걸쳐서 약 6회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24년 정도에 가서 그 양적 긴축을 하는 것이 맞다. 예. 글로벌 미국의 브로만 사태, 금융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도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양적 긴축을 앞으로 땡겨올 수 있다. 이런 어떤 극약 처방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미정시는 폭락 수준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미국제 수익률은 급등을 했고 결과적으로 일이 되니까 이제 달러는 힘을 잃겠죠. 예. 달러는 거의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상황들이 지금 시황에 나타나 버렸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말씀 쭉 해왔던 것이 그냥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어련하게 그냥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였던 어떤 부분들을 정말 이번에 앞으로의 금리 인상이나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나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이라는 부분이 시행될 때 얼마나 시장에 충격파가 오는지를 지금 이 의사록 공개 하나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맷집을 강하게 만들어준 효과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약 2주 정도 시간을 보면 거의 그 정시나 금융권 자체가 굉장히 보합으로 흘러오고 있죠. 예. 이런 부분이 이제 강력한 테이퍼링이나 금리나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나 그 다음에 양적 양적 긴축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의 영향,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까지 갔을 때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는 그러한 부분이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상황들이 이번 의사로 공개가 되면서 상당히 적나라하게 시황에 접목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물론 뭐 이 부분이 이제 양적 긴축을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회의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원래 스케줄대로 가면 3월달까지 테이퍼링 하고 3월달 테이퍼링을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이에 얼마만큼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잠을 줄어들 것이냐 내지는 일정 부분 유지를 해 나갈 것이냐 뭐 작년 11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6.8% 뭐 거의 뭐 3,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이런 현상이고 12월 달에 소폭 하락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테이퍼링을 하는 과정에 그래서 제가 1, 4분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 테이퍼링을 하는 중간에 미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어떤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금리 인상 순서대로 가면서 연착륙해서 나중에 양적 긴축으로 갈 것, 이 방향이 맞다. 그런 어떤 체계로 지금까지 뭐 금융 사태나 뭐 대공황이 왔을 때 그런 방법으로 해가 왔는데 지금 팬데믹 오고 난 이후에 그 전체적인 그 금융은 이 양적 완화는 뭐 역사에도 없고 뭐 옛날에 있었던 걸 뭐 수십 배를 지금 자금을 풀어놓고 있기 때문에 에, 비교 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전체 금융권이 폭락 수준의 하락을 했는데 골드 실버는 상당히 선방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그 미국 지금 뭐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금융권 자체가 미국의 금융 정책에 의해서 전 세계가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미 달러 인덱스나 그 다음에 특히 골드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나 그 다음에 미국제 수익률 그 다음에 유로화의 동향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올해도 잘 체크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뭐 아까도 비트코인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충격파로 하락을 했죠. 예. 뭐 골든이 이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는 의외로 지금 뭐 96.2 어제하고 어제 아침하고 똑같습니다. 보합세로 움직였고 실버는 크게 빠지는 이런 부분들이 차트로 나타났다. 자, 그 다음에 그 12월 달에 미국의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상회했다. 그래서 12월 달 부분, 12월 달부터 경제가 미국은 상당히 다운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민간 고용은 늘어난, 상회한 그런 어떤 내용이다. 자, 오미크론 변종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홍콩이 셧다운이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타났습니다. 뭐 미국도 지금 하루 100만 명이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중환자실은 좀 여유가 있다. 어떤 요런 어떤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대세종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 방역 체계, 의료 시스템은 오히려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이것이 맞은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그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상당히 금융권에 충격파가 왔지만 이것도 주말장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찾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그 뭐 FMC 의사록 공개가 되면서 골드 실버는 오히려 제가 선방을 했다고 말씀드린 부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오늘 역시 국제 수익률이나 달러 인덱스나 어떤 유로화나 어떤 이런 동향들 잘 체크하면서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오후에 제가 그 제주도로 상담도 있고 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제주도로 가는데 내일 오전에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시스템이 그쪽에는 안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시황 분석은 없는 걸로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고 내일 저녁에라도 와서 시황을 분석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내일 못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시황 분석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봐서 내일은 오전에는 분석이 안 됩니다. 내일 낮에는 분석이 안 되는데 출장 갔다가 일찍 오게 되면 또 시황이 크게 어떤 변화가 온다면 그때 분석을 해드리고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월요일 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황들이 굉장히 이 상황들이 그 어제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시황이 안 좋습니다. 오늘 잘 분석을 하셔서 시장의 응대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2년 1월 6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